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당연히 지금 이제 어떤 교사가 네. 제자와 싸우고 싶겠습니까? 서로 그 권리라는 거를 내세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인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권리를 정말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는 인권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교권 또한 선생님들의 권리를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교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상충되는 점이 아주 없다고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학생이 조금 이제 선생님의 애정을 가지고 얘 머리 너무 노랗게 물들이지 않았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학생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제 머리 이뻐요가 아니라 인권이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다 보면은 정말 그 옛날에 사제의 그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네.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있어서 우리 인권이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 쓰지 마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실시시킨 사건도 그것도 당연히 인권이라는 나쁜 학생들한테 난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권이 잘못 왜곡돼서 현장에 혼란을 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교권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권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은 다행이지만, 그래 우리도 교권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충돌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박미전 선생님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가 교육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또한 가장 중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칭하듯이 가장 어렵고 난감한 학생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잘 교육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교육활동의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현장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기본적 교육활동의 원칙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돌출적인 사례는 있지만서도 그러한 돌출적인 사례는 정말로 교사와 그리고 지역의 심리 상담 활동가와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상담 선생님 다 같이 함께 지도 활동에 교육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사들의 답변입니다.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는 3.0%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결정 권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미전 선생님은 계속 그 제도와 구조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권조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권조례를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교권보호조례가 학교사의 교권을 살리는 길인가? 찬성 78%, 반대 22%로 많은 분들이 찬성 쪽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집계를 해봤고요. 또 프로그램 말미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방청객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 방청객들 의견 듣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청객들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생 교복을 입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신데요. 마이크 들어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동고등학교 학생 김남입니다. 네, 교권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죠? 네, 저는 교권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요즘엔 옛날과 다르게 선생님과 학생의 사이가 매우 가까워지고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수업 도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학생의 화를 가라앉지 못하고 선생님이 심한 욕을 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권 조례가 생겨 그런 학생들이 상담을 받음으로써
선생님을 좀 더 생각을 하고 하게 된다면 교권 추락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해해주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겼듯이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되고 존중되기 위해서는 네. 교권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막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네, 없지 그런 않아 의견에서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교권 조례가 필요하다 말씀이시고요. 네, 그 옆에 학생 마이크 받아주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동고등학교 김남희입니다. 아니, 두 학생이 학교도 같고 이름도 똑같아요. 네, 네,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네, 저는 옆에 학생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는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소수자나 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글로서만 명시되어 있을 네. 뿐 사람들의 시선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조례에서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께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했을 경우에 교장 선생님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학교에 있는 제도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권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한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러러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교권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권제도가 실제로 교권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거다.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중3 아들을 둔 학부모인데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하고 가정하고 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나 학교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방송이나 매체에서 너무 과장되게 보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각 학교마다 요즘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학부모로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권조례가 그런데 도움이 될 거라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제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지금 이제 두 분 의원님과 선생님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셨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입장으로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입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부형의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아이들 다루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간은 인권 조례가 성립이 돼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의 그런 어떤 교권이 추락을 했다는 거는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잘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서 이제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게 다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런 선은 없거든요.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체벌 같은 경우에 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로 되어 있고요. 교권조례는 간접 체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상충이 되는지 이제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두 가지가 병행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얼마만큼 잘 상충을 해서 조화를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실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입장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합니다. 네. 교권조례가 교사의 인권, 학교에서 교권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충돌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 입장이셨습니다. 네 분 패널과 아까 말씀 나누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전반적인 측면, 그리고 교권조례의 전반적인 측면에는 크게 의견 차이가 없으신 것으로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일부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문제 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2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네. 2분밖에 남질 않아서 저희가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한 20초씩만 듣고. 현장조사위원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금 2분밖에. 네.
죄송합니다. 2분밖에 남질 않아서 네 분 패널 한 20초씩만 듣고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또 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레바퀴처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그만큼 학생 인권이 따르는 거에 책임감도 함께 부여해줘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권과 인권이 현장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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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교육 문제는 교육적인 잣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이념이나 논리로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권한으로 다 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선생님. 저는 현장 교사로서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을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 형님들이 다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교사로서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저희가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민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최소한의 자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인권입니다. 따라서 인권 침해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침해를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교권 조례는 학생을 억압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교권 조례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로 그러한 학생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의 자기 결정권을 조금이나마 네. 보장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사의 교권은 학생들의 인권과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해 줬을 때 교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79%의 청취자 여러분께서 교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공동체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 가지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